네, 안녕하십니까.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의 최정호입니다. 저는 또 지금 대한불안의학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불안이 사실은 한자죠. 안전하지 않다라는 그런 뜻으로 그냥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그래서 뭐 안전하지 않은 것을 불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영어의 어원은 이게 이제 목이 졸려서 그야말로 숨이 막혀서 정말 내가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 목이 졸려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불안이라고 하고, 뭐 우리 뭐 무슨 고뇌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처럼 힘든 상황을 불안의 어떤 어원을 쓰는데요. 저희가 이제 정신의학적으로 보면 불안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정의 자체로 교과서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광범위하고 뭔가 모호한데 상당히 불유쾌해요. 근데 그런 기분인데 대개는 어떤 자율신경계 증상, 소위 얘기하는 신체 증상하고 동반이 되면서 아주 모호하게 뭔가 안 좋은 느낌이 있는 상태를 불안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게 정의하는 거는 되게 뭐 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불안을 느껴보지 않으신 분, 그런 분은 없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흔히 우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울이란 정서가 굉장히 흔하지만 우울은 사실은 안 느껴본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불안이란 정서는 안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야말로 생존의 필수적인 어떤 정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실제로 불안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 살면서 굉장히 많은 경우에 불안을 느꼈을 것이고, 뭐 쉽게 보면 시험 보기 전이라든지 뭐 학교에 늦었을 때라든지 여러 가지 내가 좀 급한 일을 당해서 이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 항상 불안이라는 정서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흔히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정서인데, 그런 것들이 조금 심해지는 걸 병적 불안이라고 하긴 하지만 우리가 항상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흔한 정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불안의 정의상 대개 자율신경계 증상이 동반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자율신경계 증상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심장이 뛴다든지 근육이 긴장이 된다든지 소위 우리가 교감신경계 항진 증상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증상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떨리는 것도 굉장한 불안의 주요한 증상 중에 하나죠. 근데 사람들에 따라서는 꼭 이렇게 떨림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죠. 뭐 떨린다는 거는 뭐 가슴도 뛰고 또 심혈관계에 어떤 그런 증상이 있으면서 근육 긴장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어떤 경우는 그냥 뭐 소화가 안 되는 것처럼 나타날 수도 있고요. 뭐 위장관 증상이죠. 또 비뇨기계 증상 같은 것도 뭐 소변이 마렵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 떨림이 불안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렵죠. 떨림이 있는 불안이 상당히 많긴 하지만 떨림도 분명히 불안의 한 증상일 수 있겠지만 떨림이 곧 불안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고요. 하지만 굉장히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떨림이 있는 상태가 불안하고 우리가 아주 유사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흔히 불안과 공포를 구분하라, 이렇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보면 우리가 공포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어떤 대상이 있을 때 공포라고 쓰자라는 것들이 있죠. 특정한 대상이 있어서 이것을 무서워한다 라고 얘기하면 이제 공포라고 정의를 하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공포증이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쓰는데 사실은 많이 혼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구분해서 보다 보면 불안이라고 하는 정서는 무엇인지 모르는 아주 모호하고, 무엇인지 잘 모르는데 내가 막연하게 안 좋은 불유쾌한 기운이 있을 때 불안이라고 하고, 공포라고 할 때는 어떤 특정한 대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흔한 걸로 보면 병리가 있는 상태로 나타나는 걸 보면 뭐 이래서 동물에 대해서 뭐 개공포증, 거미공포증, 무슨 조류공포증처럼 흔히 이렇게 말을 쓰는데, 그 대상이 너무 공포스러워서 너무 두려움이 커서 그것을 피하고 싶은 경우도 있고요. 그게 꼭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높이 올라간다든지, 우리가 고소공포증이라고 많이 하죠. 그다음에 뭐 폐소공포증이라고 갇혀 있는 데 들어가는 거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어려우시고, 병원 같은 데서는 소위 MRI라는 장비가 이렇게 좀
갇힌 곳으로 들어가는 조그만 곳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공포증이 있는 걸 전혀 몰랐다가 내가 답답하고 막힌 곳에 들어가면 너무 큰 공포가 오는구나라고 해서 난 이곳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라고 공포증을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의외로 무슨 의과대학이나 간호대학 학생들 중에서 피공포증이 있으신 분이 있으세요. 전혀 본인이 몰랐는데 그런 피를 본 적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수술방 같은 데 들어갔는데 갑자기 출혈이 되는 걸 보고 기절을 하는 수도 있죠. 그래서 나는 정말 피에 대한 공포증이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특정한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라고 할 때 그걸 공포라고 구분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요즘에는 이게 불안과 공포를 이렇게 꼭 구분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있어서 뭐 섞어서 혼용도 많이 하는데 뭐 교과서적으로 따지고 보면 뭐 대상이 좀 퍼져 있고 잘 모르겠으면 불안이라고 하고 특정한 대상, 상황에 대한 것들이 있으면 공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흔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들이 좀 혼용이 되는 거고요. 옛날에는 사회공포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사회불안장애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대상인데 사회 상황 자체가 다 괴로울 때는 정말 이게 또 불안이라고 흔히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이거를 좀 논의를 넓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시험 상황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 하나인지 아니면 내가 시험을 관련해서 내가 시험 때문에 뭐 성적을 잘 내야 된다든지 어떻게 좀 이렇게 논의를 좀 넓혀보면 이렇게 대상이 좀 넓어지는 것 같으면 우리가 불안이라고 얘기하는 게 좀 맞죠. 사실 사회 상황도 어떠한 특정한 상황이라기보다는 사회에서 내가 평가를 받는다든지 발표를 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좀 이상하게 볼 것 같다든지 그런 상황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 공포증을 사회 불안장애라고 우리가 이름을 바꿨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또 시험도 사실은 시험 자체가 들어가서 그 상황이 될 때 공포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시험을 치르는 여러 가지 상황과 재반 여건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뭐 시험 불안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